나는 어떻게 외국인과 결혼했을까?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3살 때 안산으로 이사와서 안산에서 자랐고 결혼한 후에도 안산에서 살았었다. 그 어느 집보다도 평범하게 그지없는 가정에서 자랐다. 내 인생에 외국인과의 교류는 전혀 없었다. 이런 내가 외국인과 결혼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나는 어떻게 외국인과 결혼했을까? 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났고 결혼할 때까지 제네바에서 살았다. 나의 부모님은 둘 다 이탈리아인이지만 친척들 중에는 유럽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다. 스위스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나는 미래에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 몰랐지만 한국인과 결혼할 것이라고는 더 몰랐었다. 누가 내가 한국인과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었을까? 학생 때 나는 나름 괜찮은 시절을 보냈다. 공부도 나쁘지 않게 해서 장학금을 받기도 했고 운동도 좋아해서 체육대회 때 대표로 나가기도 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도 잘 지내서 학교 생활을 정말 재밌게 보냈다. 그리고 남들처럼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2016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일이 일어났다. 만 22살의 나는 여느 때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놀며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잠했던 내 인스타그램에서 알람이 울렸다. 사실 나는 인스타그램이 내 핸드폰에 깔려 있는지도 잊고 있었다. 인스타그램에는 내 얼굴 사진도 없고 남의 인생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인스타 세상은 내 세상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아빠가 한국을 좋아해서 내가 18살 때 처음으로 한국에 여행을 왔었다. 20살 때도 한국에 왔지만 일본으로 가기 전 제주도에 잠깐 들렸었다. 그리고 그 해 가을 아빠가 내년 여름에 한국 서울에 다시 가자고 했다. 아빠가 여행할 때 계획을 짜는 편이 아니라 나와 엄마는 저번 서울 여행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가게 되면 제대로 여행을 하고 싶어 나는 가이드 해줄 친구를 찾기로 했다. 이미 인스타그램에 한국인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나는 인스타그램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나는 착하게 생긴 한 한국인을 찾았고 웬 외국인이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사실 신기했다. 지금 반대편에 사는 외국인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내 얼굴 사진도 없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내 친구의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을 보고 연락해 왔다고 했다. 아무튼 이 외국인 여자는 자기 가족과 한국에 여행 올 계획이 있는데 한국에 오면 서울에서 가이드를 해줄 친구를 찾고 있다고 했다. 서울을 잘 모르지만 알겠다고 했다. 사실 알겠다고 하기 전에 재빠른 속도로 그 외국 여자의 외모를 체크했다. 나쁘지 않잖아. 하지만 나는 영어를 하나도 못했었다. 다른 일반적인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워왔지만 영어 회화? 나는 훈민정음을 사랑하는 대한국인이었다. 하지만 내 카톡을 알려준 후로 이 외국 여자는 자꾸 카톡을 하기 시작했다. 영어를 못하는 나는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대화를 했다. 나름 대화가 재밌었다. 그래서 나는 제안을 했다. 그는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 나는 괜찮은 거래라고 생각했다. 나는 영어를 가르쳐 주고 그는 서울 가이드를 해주고 물론 그 후로 영어만 가르쳐 준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대화도 많이 했다. 카톡 프로필에 올린 사진들을 보니 나쁘게 생기지는 않았고 말도 재밌게 했었다. 그가 나에게 한국말을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한국말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매일 대화하다 보니 뭔가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하나 놀라운 사실, 나는 사실 독신주의자다. 나는 친구들에게 나는 독신주의자로 살 거라고 항상 말했었다. 주변에 몇몇 결혼한 형들을 보니 저녁에 술 먹자고 불러도 와이프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하고 조그만 거 하나도 와이프 허락을 받고 사야 하는 형들을 보니
물론 그 형들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나는 결혼이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외국인이네. 외국인이면 오픈마인드 아닌가?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아무튼 호감은 갔지만 사귈 마음은 없었다. 내가 무슨 외국인이랑 뭐 이런 마음?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 사귀게 됐다. 우리가 정말 잘 맞는다는 것을 아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서로 성향도 비슷하고 취향도 비슷하고 그냥 너무 잘 맞았다. 조금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한 번도 안 본 상태로는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교제한 지 약 7개월 정도 되었을 때 나는 그녀를 만나러 스위스에 가기로 결심했다. 부모님과 여동생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첫 만남이 사실 상견례처럼 되었다. 그렇게 스위스에 가서 이 외국 여자를 직접 보니 얼굴은 엄청 작고 엄청 하얗고 엄청 마른 내가 알던 딱 그녀였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너무너무 친절하셨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알면 알수록 더 좋아지게 되었다. 나이가 나보다 2살 어렸지만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내 주변에서는 보지 못했던 아주 순수한 것보다는 아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내 의견을 항상 존중해주고 따라줬다. 나는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꼈고 그만큼 나도 이 여자를 존중해주려고 노력했다. 나는 그를 처음 봤을 때 너무나도 떨렸다. 하지만 너무 기뻤다. 그는 내가 아는 정말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문자로 그리고 영상통화로 대화했지만 실제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그냥 같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계속 생각했다. 정말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하게 될 사람일까? 그 후 우리는 비행기로 오고 가며 몇 번 더 만나게 됐고 나는 확신하게 됐다. 그렇게 2년 후 나는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지 좋은 스위스에서 이 여자를 한국이라는 아주 재밌고 힘든 나라로 납치한 납치맨이 되어 결혼하게 되었다.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해주었다. 일단 우리가 많이 어렸다. 결혼할 때 나는 만 24살, 이 여자는 만 22살이었다. 지금 봐도 많이 어린데 그때 나는 내가 알 만큼 다 알고 잘할 만큼 다 잘했다고 생각했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나이가 어리긴 했다. 또 다른 분들이 문화 차이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걱정도 해주셨는데 사실 외국 나가면 느끼시겠지만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 것 같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나는 이런 차이마저 너무 재밌었다. 결혼 전에는 친구들을 만나러 밖에 많이 나갔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 이제는 와이프가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혼자 있을 때보다 와이프랑 둘이 있을 때가 더 편해진 느낌이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걱정이 많았다.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가족이 생겼기 때문에 적응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런 스트레스보다 행복함이 더 컸다. 남편이 항상 도와주고 스위스가 그립지 않을 만큼 즐거웠다. 스위스의 지구 반대편인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한 번도 향수병에 걸리지 않았고 지금도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나는 이렇게 이 외국 여자와 살고 있다. 결혼한 지 6년이 되어가지만 우리는 계속 너무 잘 지내고 있다. 아주 신혼이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재밌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사이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나는 외국인과 결혼하게 되었다.